노르망디 해안으로 연합군 함대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독일군은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계속된 악천후에 정찰기를 띄우지 못한 데다 연합군이 독일군의 레이더망을 교란시켜 상륙부대가 바드칼레 부근에 있는 것으로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연합군 함대가 노르망디 앞바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를 육안으로 보게 된 독일군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상륙정과 전투함이 무려 5,000척에 달했으며 함내에는 상륙군 16만 명을 비롯하여 총 20만에 이르는 병력이 타고 있었다. 곧 상륙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한포 사격이 해안을 뒤흔들었고 이어서 상공을 가득 메운 항공기들도 독일군의 방어진지를 폭격하기 시작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해안을 집중 공격하는 사이 오마하 해변으로 향한 것은 미 제1보병사단과 제29보병사단이었다.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에서 이미 두 차례의 상륙작전을 경험한 제1보병사단과 달리 본토 방위군이었던 제29보병사단은 이날 노르망디가 첫 실전 무대였다. 이들이 타고 있던 다수의 상륙정들은 독일군의 포사격에 피격당하면서 해안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수장됐다. 게다가 상륙정 안에 빼곡히 타고 있던 병사들은 거친 파도 때문에 극심한 멀미 증세를 보였다. 마침내 해안에 도착한 미군 상륙부대들은 즉시 방어선을 분수하기 위해 절벽으로 돌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언덕에서는 독일군 352사단 병력들이 총구를 겨눈 채 미군이 사거리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독일군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는데 특히 벙커에서 난사되던 MG-42 기관총이 상륙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당시 MG-42 기관총 사수로 벙커 안에 있었던 제페롤로는 무려 2천여 명의 미군들을 명중시켰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미군은 불과 10여 분 만에 전멸 상태에 이르렀고 상륙정들은 부상자 일부를 태우고 다시 상륙함으로 돌아가 버렸다. 지휘관을 잃은 병사들은 다른 부대에 흡수되거나 가장 계급이 높은 병사의 지시를 따르며 계속 진격해 갔다. 상륙부대에는 해안에 설치된 장애물을 파괴하는 공병들도 함께 있었는데 이들도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상륙 과정에서 대부분의 장비를 유실했으며 무엇보다 폭파 대상인 장애물들은 보병들의 유일한 엄폐물이 되어주고 있었다. 게다가 상륙작전을 위해 개발된 수륙양용 전차들이 대부분 해변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병사들은 꼼짝없이 해안에 고립돼 버렸다. 오전 7시 1차 상륙보다 더 많은 병력을 데려온 2차 상륙부대가 끔찍한 전쟁터로 변해버린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상륙주정문이 열리자마자 독일군의 총알 세례가 쏟아졌으며 그대로 물속에 뛰어든 병사들 중 익사자가 속출했다. 미군은 겨우 독일군 벙커 앞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미 엄청난 사상자를 낸 상황에서 작전은 포기 직전까지 몰린 상태였다. 당시 미군 상륙작전의 지휘를 맡은 브래들리 장군은 오마하 해변을 포기하고 유타 해변에 병력을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총사령관 아이젠하워는 상륙작전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자필 성명까지 준비해둔 상황이었다. 그 순간 제16보병연대의 연대장이었던 조지 테일러 대령이 해변에 흩어져 있는 생존자들을 모았고 선두에서 직접 지휘하며 돌격을 감행했다. 관영 폭약으로 지뢰와 철조망을 제거하고 한포 사격과 얼마 없는 탱크들의 화력 지원에 마침내 적의 방어진지 사이를 돌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미군이 적의 후방으로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전투기들이 독일군의 해안포를 무력화시켜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일부 병력은 가파른 해안 절벽을 올라가는 데 성공하였고 적의 측면에서부터 공략해 나갔다.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낸 미군 병사들은 독일군의 방어선을 급속히 무너뜨려갔고 결국 오마하 해변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날 오마하 해변에서 죽은 미군 전사자는 3,000명에 달했고 여기에 부상자와 실종자를 합한 전체 사상자 수는 5,000명이 넘었다. 반면 해안 방어에 동원된 독일군은 그보다 훨씬 적은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토록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미군이 썰물 시간대에 상륙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경사가 완만한 노르망디 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매우 큰 해변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썰물때가 되면 최대 300m에 이르는 백사장이 추가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상륙군이 적에게 노출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상륙주장이 가장 해안 깊숙이 진입할 수 있는 밀물 시각을 노려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롬멜 원수가 해안 장애물을 밀물 수면 높이에 맞춰 설치해 놓았고 미군은 이 장애물들을 피하기 위해 썰물 시간대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돌파거리가 늘어나 버린 상륙부대들은 그만큼 더 오랜 시간 독일군에 노출되었고 결국 미군 사상자는 대부분 상륙 초기에 발생하게 된다. 한편 오마하 해변에 상륙한 미군들과는 달리 유타 해변으로 향한 미제 사보병사단 상륙부대들은 훨씬 수월한 상황이었다. 거친 파도와 조류에 떠밀려 도착한 해안이 노르망디에서 가장 방어가 허술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곳 해안 방어진지는 한포 사격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으며 심지어 포로들로 구성된 동방사단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 결과 유타 해변에서의 미군 사상자 수는 불과 197명이었으며 2만 명이 넘는 병력이 무사히 상륙할 수 있었다. 노르망디에서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캐나다 부대들은 상륙 15분 만에 독일군의 저항을 분쇄하고 주노 해변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주노 해변의 방어가 허술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해안에 상륙한 기갑 전차들이 선두에서 활약해준 덕분이었다. 특히 영국군이 특수 제작한 버니스 전차는 철조망과 지뢰를 제거하면서 상륙 보병들의 든든한 엄폐물이 되어주었다. 이른 시간에 해안을 점령한 캐나다 부대들은 즉시 영국군이 고전하고 있는 골드 해변으로 진격했고 후방에서부터 독일군을 포위 섬멸하기 시작했다. 캐나다군이 후방을 치기 전까지는 골드 해변에 상륙한 영국군 역시 꽤 거센 독일군의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독일군이 해안에 인접해 있는 마을을 방어시설로 쓰고 있었는데다 전차 상륙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영국군 대부분이 상륙에 성공하였고 후방에서 진격해오는 캐나다군과 협공하여 독일군을 섬멸해갔다. 소드 해안에 상륙한 영국군은 비교적 적은 피해로 해안을 장악할 수 있었으며 상륙 당일에만 8km를 진격해갔다. 특히 소드 해안을 맡은 영국군에는 자유프랑스군이 특별 배속되어 있었다. 이들은 영국 코만도 부대와 2차 상륙군에 소속됐는데 모국 땅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영국군이 배려한 것이었다. 해안을 점거한 영국과 자유프랑스군들은 제6공수 사단과 합류하기 위해 내륙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독일군은 지휘관들의 거듭된 판단 착오가 계속됐고 결국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패착으로 이어졌다. 공수부대의 낙하를 비롯한 연합군의 상륙은 독일군의 시선을 노르망디로 분산시키고자 하는 기만 차원의 양동작전일 것이라고 의심했다. 예비 개갑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룬트슈테트 사령관이 히틀러의 재가를 구하려 했지만 잠을 자고 있던 히틀러를 어느 누구도 깨우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깨어난 히틀러는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히틀러 역시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한 것은 그저 파드칼레를 공략하기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륙부대 규모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게 되고 그제서야 내륙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갑사단을 노르망디로 보냈다. 이렇게 하여 전차만 350여 대를 보유하고 있던 두 개의 예비사단이 뒤늦게 노르망디로 투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노르망디에는 연합군 병력이 계속 상륙하고 있었고 항공기가 쉴 새 없이 출격했으며 120여 척의 전투함들이 퍼붓는 함포 사격은 독일군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결국 해안을 방어하고 있던 독일군도 내륙으로 후퇴해야 했고 그동안 지연전을 펼치며 기갑사단의 증원을 기다려야 했다. 연합군이 향후 유럽으로 신속하게 진격하기 위해서는 군수물자의 원활한 보급이 필수였다. 그런데 해안의 정박한 선박에서 직접 물자를 하역하는 것은 그 속도가 너무 느렸으며 악천 후속에서는 그마저도 불가능했다. 결국 연합군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멀베리라는 이름의 조립식 인공항구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이어붙인 멀베리는 오마하와 골드 해변에 각각 한 개씩 건설되었다. 그러나 미군이 오마하 해변에 건설한 멀베리 항구는 6월 19일 노르망디에 불어닥친 폭풍에 파괴되고 만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멀베리비는 향후 연합군의 거의 유일한 항구 역할을 해주었고 10개월 동안 250만 명의 장병과 50만 대의 차량, 400만 톤의 물자를 하역시켜 연합군 승리의 초석이 되어주었다. 이후 연합군의 본격적인 내륙 진출이 시작되고 미군은 브리타뉴 지역에 위치한 셰르부르 항구로 향했으며 영국은 노르망디의 중심 도시인 강 지역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